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당연히 세금이 25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라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수익이 500만원, 이건 이제 필요경비는 제가 가산으로 때려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몬입니다. 네, 2027년 이제 1월부터 이제 코인 과세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거나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손실이 많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걷어간다고 하니까 좀 불만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예되는 일보다는 아마도 시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는 것은 이제 확정입니다. 그거는 2년 전에 이제 확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회의에서 국무총리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셨을 때도 그냥 거의 문제가 없으면은 진행할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죠. 그리고 8월 10일 뉴스로 이제 국민의힘의 정성구 의원님께서 가상자산 유예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2030년으로 3년간 유예가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또 이제 밀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 이제 저희는 수익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코인을 과세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실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뭐 코인 말고 엄청 이슈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도 되게 많은 이슈가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2030 세대들 특히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크게 아직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미리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업비트의 거래자 수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이제 실사용자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가입만 해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라 국민의 최소 그럼 500만 명 이상이 코인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소득 세법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유형은 기타 소득이고 분리과세로 되어 있어요. 세율 같은 경우는 22%, 소득세 20%에 지방세 2%, 그리고 공제는 미국 주식을 양도랑 똑같이 연 250만 원에 대해서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저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법은 저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근거하고 있고, 이제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5월 1일에서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종합소득세랑 같이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분리과세로 진행이 돼요. 이제 일단 기타 소득이 뭐냐면, 기타 소득은 저희가 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고 조금 일회성으로 받는 것들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복권 같은 게 예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1차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정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서 이게 왜 기타 소득이 들어가냐라는 말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분리과세는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로 묶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다시 다른 박스에다가 이 코인을 모두 담아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떤 경비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종합소득세로 가게 되면은 고연봉자 분들 뭐 연봉이 뭐 8천만 원이라든지 뭐 1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1억 5천이 돼버리면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분리과세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 과세 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코인을 매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코인 이제 스왑이라고도 하고 교환이라고도 하죠. 영어의 한국
정말 영어의 차이지만 이제 비트나 이더 아니면 A에서 C 코인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만약에 그 원화 가치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생긴다면은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양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산을 팔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대여 이제 P2P 개인 간에 뭔가 코인을 대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입니다. 시간을 보면은 맨날 이제 3번 유예가 됐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서 최초로 발표를 했고, 이때 이제 2년 뒤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행하기 한 달 전에 이제 1차 유예를 했죠. 이때 사유는 과세 인프라 미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이때는 2차 유예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거래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3차 유예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속 밀렸는데, 이때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코인에 대한 과세가 폐지됐던 건 아니고 그냥 유예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또 유예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정부나 국세청에서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사이에 이제 거래소와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 고객들의 정보를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국세청 안에서도 제가 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관련된 팀들도 만들어지면서 어떤 과세 인프라들을 그동안 구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예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과세 디테일 세율과 공제를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필요 경비가 빠지는데, 뭐 필요 경비나 하면 사실 이제 수수료, 거래소에서 어떤 수수료나 우리가 지갑 간에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당연히 세금이 250만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라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수익이 500만 원, 이건 이제 필요 경비는 제가 가산으로 때려본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25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고 55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수익이 나면은 2천만 원을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22%라는 숫자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해외에서도 이제 저런 퍼센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엄청 뭐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득가의 산정 기준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소득세법이 있는 상태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득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내가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 그냥 비트코인을 간단하게 샀다고 계산을 했을 때 5천만 원어치를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내가 이거를 1억 5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22%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26년 12월 말일 의 시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시가가 1억이다 하면은 내가 이걸 5천만 원에 샀더라도 이걸 취득가액을 1억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조금 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증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증빙이 의무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걸 제출을 먼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청이 왔을 때 제출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들을 뭐 캡처를 떠놓는다든지 아니면 원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잘 해서 거래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가액이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이제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한 번은 3번에 나눠서 사는데, 한 번은 뭐 4천만 원에 사고 한 6천만 원에 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억이죠. 근데 어떤 날은 이거를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총 1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3으로 나눠가지고 취득가액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평균법을 사용해서 평가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손실 2월 공제가 불가능해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손실 난 해가 있으면은 몇 년간 그거를 유예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2월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1,000만 원 수익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2년 동안 빵원을 번 거잖아요. 근데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내년 1,0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 미싱호시에는 이렇게 최대 60%까지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1에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기술이 워낙 빨리 진짜 진보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정책과 법이 못 따라가는 게 이런 개인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합의를 둬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비판만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술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코인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품이죠. 왜냐면 이게 투자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서버이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거래소 안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그 투자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스테이킹이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이제 스테이킹도 디파이 하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뭐 예금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근데 내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에서 은행에서 예금을 받고 이자를 받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코인 거래소 거래만 해보신 분들은 이제 에어드랍을 많이 받을 일이 없으실 텐데,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ICO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아니면 덱스라고 IDO 덱스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보통 이제 마케팅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 팀들이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한테 투자해준 우리 홀더들한테 이제 토큰을 이제 뿌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 거래소 상장 전이니까 그때의 가세 시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판매할 때 가세 시점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NFT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입니다. NFT도 펑저블 토큰, 그러니까 토큰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거래하는 이 토큰들은 유일한 한 개인 것 뿐이고 우린 여러 개 토큰을 거래하는 건데, 그럼 NFT는 과세 범위 안에 넣을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막 스테이킹, 에어드랍, 디파이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결국은 이거를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고 지금 은행으로 돈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과세를 하면 된다 생각하고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징여나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았어. 근데 이걸 빼려고 하니까 세금을 내야 돼. 지금 아마 자진신고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산이 뭐 늘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건 다 추적하기는 사실 포기하고 이렇게 좀 하나씩 한 꼭지씩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같은 사실 우리가 투자 자산이지만 얘는 이제 금투세 폐지돼서 비과세인데 왜 코인만 이제 과세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제 엄청난 안 그래도 지금 국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엄청난 반발이 좀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코인 둘 다 이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속 시끄러우니까 뭐 얘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거는 제 바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냐, 가상자산 이런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도 구축을 하고, 그런 가상자산 세금과 관련된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들을 조사하는 거에 대한 팀들도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비트나 비썸, 코인원, 고팍스 이런 데서 협조를 잘 해주겠지만, 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이런 데서 저희 나라 정부에 그렇게 호의적으로 협조해줄 의무도 없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동기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이제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고 과세 행정 기반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이제 여기 정성국 의원님께서 8월 10일에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3년간 연기를 하는 것을.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정대로 시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걸 3번이나 유예를 했는데 또 유예한다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조금 부분적으로 이제 시행을 조금 하겠죠. 뭐 대비할 것도 없이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내야 되면은 열심히 또 벌어서 내고, 근데 다만 좀 저는
그런 억울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허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긴 하겠지만 뭐 누구는 같은 돈을 벌었어도 누구는 또 그 허점을 통해서 돈을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더 많이 내는 사례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 또 저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